10분 만에 끝내는 빅데이터 수학,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0분 만에 끝내는 빅데이터 수학, 데이터 분석 기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처리.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정부기관 또는 정부 전체의 상세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데이터 마트는 전체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는 사용자의 기능 및 제공 범위 기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를 통해 분석 데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신규 데이터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운영 시스템에서 직접 가져옵니다. 운영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운영 시스템에서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테이징 영역에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운영 데이터 장소에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와 결합을 하여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최종 데이터 구조로 가공하는 방법에는 시뮬레이션 모델링, 최적화, 데이터 마이닝 분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란 복잡한 실제 상황을 단순화해서 컴퓨터상의 모델로 만들어 재현하거나 변경함으로써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시뮬레이션 모델링은 모델링에 적합한 단계별로 처리 시간에 대한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과 유형, 그에 따른 특성을 속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최적화란 제약값에 대한 내용과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에 들어갈 계수값을 프로세스별로 산출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거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데이터 마이닝 분류는 분류값과 입력 변수들을 연관시켜 인구 통계, 요약 변수, 파생 변수 등을 산출하게 됩니다. 비전형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저장한 후 텍스트 마이닝을 거쳐 데이터 마트와 통합하게 됩니다. 관계형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저장한 후 사회신경망 분석을 통하여 분석 결과 통계값이 데이터 마트와 통합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즉, 비전형 데이터나 소셜 데이터는 정형화된 패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 운영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두 번째, 시각화. 시각화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수준이 낮지만 사용을 잘하면 효율성이 높습니다. 대용량 데이터, 빅데이터 탐색적 분석에는 필수입니다. 여러 차트의 시각화 트리 구조에서 다이어그램 맵, 워드 클라우드, SNA에서 집단의 특성과 관계 그래프화를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그래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간 분석입니다. 공간적 차원과 관련된 속성들을 시각화하는 분석으로 지도 위에 관련된 속성들을 생성하고 크기, 모양, 성, 굵기 등을 구분하여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탐색적 자료 분석인 EDA입니다. EDA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변수의 분포 등을 시각화하여 분석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다양한 차원과 값을 조합하여 특이점이나 의미 있는 사실들을 도출하게 되며 분석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특이점이나 의미 있는 사실을 도출하는 것은 예를 들어 100명의 분포를 다음과 같은 특이점의 변수 분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EDA의 4가지 주재료는 저항성의 강조, 잔차 계산, 자료 변수의 재표현, 그래프를 통한 현실성이 있으며 데이터 양이 많을 때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최근 EDA를 자동으로 신속하게 수행하여 유의미한 값만 파악하여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델링 업무로 진행하게 됩니다. 5번째로 통계 분석입니다.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 표, 그림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기술통계학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숫자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정리 요약하여 수치, 표, 그래프로 자료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특성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가 받은 득표수 또는 평균 키가 이에 해당합니다. 추측통계학은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분석하여 모집단에 대해 추론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새로운 가설을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당일 500명으로 추측한 당선 후보 예상 득표율 또는 3,000개의 형광등에서 30개의 샘플로 조사한 형광등 수명으로 불량품을 예측하는 경우입니다. 6번째로 데이터 마이닝. 대용량의 자료로부터 정보를 요약한 후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목표로 자료에 존재하는 관계, 패턴, 규칙 등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를 모형화하여 이전에 알지 못한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탐색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마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각 데이터들의 속성을 사전 분석하여 지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기계학습은 인공지능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기술 개발 분야입니다. 인공신경망, 의사결정 나무, 클러스터링, SVM이 이에 해당됩니다. 패턴 인식은 원자료를 이용해서 사전 지식과 패턴에서 추출된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료 또는 패턴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연관 규칙, 장바구니 분석이 이에 해당됩니다. 데이터 마이닝 모델링은 통계적 모델링이 아니므로 지나치게 통계적 가설이나 유의성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다양한 옵션을 줘서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다양한 옵션을 줘서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성과가 나오면 해석과 활용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분석 데이터는 6대4, 7대3, 8대2 비율로 상황에 맞게 학습 및 텍스트 데이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선능에 집착하게 되면 분석 모델링의 주 목적인 실무 전용에 반하여 시간이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훈련 및 텍스트 성능에 큰 편차가 없고 예상 성능을 만족하면 중단하게 됩니다. 데이터 마이닝 활용 분야에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신용평가 및 조기 경보 시스템, 생물정보학,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이 이에 해당됩니다. 7번째로 시뮬레이션. 복잡한 실제 상황을 단순화하여 컴퓨터상의 모델로 만들게 됩니다. 이를 재현 또는 변경하여 형상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미래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고급 분석 기법에 해당됩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모델링은 쉬워지게 됩니다. 8번째, 최적화. 목적 함수값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법입니다. 제약 조건 하에서 목표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을 정의합니다. 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값을 찾을 수 없는 상황과 복잡한 모델링, 많은 컴퓨터 자원을 요구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나 알고리즘과 분석 도구의 발전으로 더 쉽게 최적화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성능을 평가함에 있어 데이터 마이닝에서 활용하는 평가 기준이 아닌 것은 데이터 마이닝 활용 평가 기준은 정확도, 정밀도, 디렉트 레이트, 리프트 등의 값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활용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등을 지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